외인초는 아마 너희들 그 학교에서 정지용 향수 있잖아. 정지용이 향수를 해서 아마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정지용의 그 30년대에 이제 문예 사조 중에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30년대의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문학파, 김영랑이라고 했었던 시문학파. 그 다음에 뭐 신경향파 이렇게 나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겠죠.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이제 시를 좀 쓰다 보면 주지주의, 그래서 이제 주지적. 요건 이제 하나의 용어야. 그냥 주지주의는 참고로 좀 알아두라는 얘기인데, 요 주지주의라는 게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교육으로 따진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경험주의라고 하고, 그거와 반대되게 지식을 주입해서 교육시키는 걸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지주의라는 게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시를 이런 느낌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야. 그러면 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정지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광균. 이해가 갔지? 아마 요것 때문에 이제 나눠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됐지?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다른 문학으로 시문학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수시. 알겠지? 순수시. 나중에 이제 김영락 할 때 좀 나올 겁니다. 됐나? 그 다음 신경향파는 이거 목적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카프라는 걸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알겠니? 나중에 이제 농민문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아마 할 때 이야기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조금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모더니즘이라는 건 위에다 좀 써놓고 정리를 하셔야 돼. 알겠지? 주지주의. 30년대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인촌 이제 들어가야지. 김광균의 이제 외인촌이라든지 또는 대생, 이런 작품들이 이제 회화적인 시의 특징을 좀 확인하는데 좀 용이하다? 뭐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김광균의 시로 우리가 좀 배웠던 것들은 추일서정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고요. 요건 이제 많이 우리가 했거든요. 와사등. 현대 문명과 관련된 게 나올 때 요거는 꼭 할 거야. 알겠지? 와사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야. 요건 이제 그림과 관련해서 좀 나올 건데요. 요 설야가 있다 뒤에서 너희들 요번에 새로 프린트 나눠준 시조 있지? 예, 그거랑 연결시켜서 요때 나올 거야. 이게 조금 그림과 관련해서 나오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것만 보면 돼. 요 설야라는 거는 그림과 관련해서 나올 거고, 요 와사등이라는 건 이제 문명. 그 다음은 소외. 알겠지? 요렇게 나가는데, 요게 이제 같은 라인이야, 요렇게. 세 작품 정도는 또 참고로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됐죠? 적었어. 그리고 이제 외인촌이라는 작품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봅시다. 외인촌. 요 외인이라는 거 한번 잠깐 보시면 그 한자도 외인이라고 써 있지. 요건 이제 외인이라는 건지 외인 그죠? 바깥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닌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도시의 변도리로 밀려난 촌락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써볼까? 도시의 변도리로 밀려난 외인의 마을 이렇게. 촌락을 또 마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러면 도시 변두리로 밀려난 외인의 마을이라는 걸 묘사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한다면 요거는 일제.
이게 지금 1930년대니까 일제야. 알겠지? 예,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회화적으로 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런 시작, 회화죠. 이건 묘사지, 묘사. 아, 회화죠. 자, 그럼 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 됐지? 예,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거기 보면 산엽촌이 있는데 하얀 모색이라고 나왔죠. 의미를 하나씩 한번 체크하면서. 됐죠?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다. 그러니까 하얀 모색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는 첫 번째 이제 시적 허용이라는 걸 알 거야. 그지? 시적 허용. 그 다음 이 하얀 모색인데 이 모색 먼저 잠깐 보면 이 모라는 게 점을 못 자요. 점을 못 자. 됐지? 그럼 이 전형 무렵 이런 뜻이겠죠? 아직 전형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 됐지? 예, 그래서 뭐 어둠이 완전하게 찾아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어둠이 완전히 찾아들진 않았다. 그런데 저녁인데 하얀 모습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는 안개에 둘러싸인 모습. 그래서 하얀 안개에 둘러싸인 그죠? 저물 무렵의 산엽촌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가 요 협이 협곡 이럴 때 쓰지. 그러니까 요거는 계곡. 그러니까 산엽촌이라 그러면 산골짜기 촌락 이렇게. 됐죠? 아, 산골짜기. 그러니까 산골짜기 촌락이니까 이게 어디가 되겠어? 그렇지. 도시 변두리? 뭐 이런 정도 되겠지. 됐죠? 아,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자, 이 산엽촌이라는 것을 고독한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독한이라는 것이 이게 산엽촌이 주는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아, 촌락의 이미지. 고독감. 이렇게. 마을이 주는 이미지가 바로 나오죠. 됐지? 네, 마을이 주는 이미지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자,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달은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간다. 자, 거기도 또 있네.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있어. 됐지? 그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산엽촌이잖아. 산엽촌 그림. 그죠? 거기에 이제 요걸 다른 마차가 이제 보이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파란이라고 그랬으니 그건 당연히 시각 같은 건 찾을 수 있지. 그지?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한 대 뭐 하고 있냐면 잠기어 간다.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 고독한 그림 속으로 마차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한테서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야. 이해갔지? 예. 요거를 잠긴다고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런 이미지들이 화자가 이런 산엽촌이라든지 이 외인촌의 모습에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촌락과의 동화되지 못하는 거리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독하다. 그 다음 잠기어간다. 이런 것들 멀어져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엔 자, 여기 산마루길이 있는데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이니까 이 산마루길이 아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산마루길은 바다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거는 뭔가 이 산엽촌이라는 것과는 좀 먼. 그죠? 어쩌면 이 바다 같은 경우는 동경의 세계가 될 수 있는. 됐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 때는 만화 영화가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보물섬 같은 거 보면 꼬마애가 이제 아버지가 없이 혼자 사는데 이제 막 해적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 바다 옆을 보고 막 동경 이런 데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산마루길 옆에 이 바다를 향한 것이 그런 동경과 같은 연결된 이미지일 수 있을 거야. 근데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 해고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산마루길에 우두칸이 서 있는 전신주 위.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바다가 떠 있기도 하지만 우두커니 서 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됐죠? 그럼 요거 똑같네. 앞에 나와 있는 고독한 그림, 역등을 다룬 마차가 여러 대도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한 대. 그죠? 한 대가 잠기어가고 우두커니 서 있는 전순지가 또 하나 딱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딱 봐도 어때? 이 고독감의 이미지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지. 됐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전체적으로는 이 산엽촌의 풍경이야. 메인촌의 풍경. 됐죠? 메인촌의 풍경인데 전부 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뭔가 쓸쓸하게. 이렇게. 됐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식민지 지식인의 조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형상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초점이 아마 맞춰질 거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그 위에 뭐가 또 있냐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지나가던 구름. 됐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요 위에야 전신주가 있고 전신주도 실제 보이는 거지 이렇게. 전신주 위에 구름이 있는 거지. 됐죠? 그 구름.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여기 하나. 얘도 하나네. 그죠? 네. 노을이라고 할까요? 노을에 젖어 있다. 됐어? 네. 젖었다라는 건 촉각이야. 시각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건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이 좀 많아요. 새빨간 게 시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이제 촉각이 등장을 하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 지나가던 구름,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고 우두칸이 서 있는 전신주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메인촌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냐면 산엽촌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어떤 고독 요것들이 첨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아니지. 구름이 그냥 젖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이 그러니까 붉은색이 색깔이 젖어버린 게 아니지. 색깔이 젖어버린 게 아니라 이런 노을에 구름이 하나 젖어버린 거야. 이해 갔지? 예. 그러니까 실제 따져보면 이건 뭐냐면 구름이 노을에 젖을 정도면 이걸 쳐다보고 있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젖어 있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붉은 새빨간 노을이라는 것이 고독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기 있는 우두칸이 서 있는 모습이나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것들을 뭐 인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대상 정도로만 보는 게 낫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전체적인 풍경이 대상이 하나씩 하나씩 시선 이동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됐죠? 시선의 이동. 그 다음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원경.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하고 정적 이미지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산엽촌의 계곡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동적인 이미지, 아니 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지만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잠기어간다 이런 건 동적 이미지지. 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는 뭐 정적인 이미지고 지나가던 구름은 동적인 이미지. 이건 구별하기 쉬울 거야. 이해가 안 돼.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또 함께 사용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시선의 이동, 원경, 그 다음에 동적, 정적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 바람에 불리오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바람에 불리고 있다. 예. 요렇게. 바람에 불리오는 작은 집이 또 보이네. 됐죠? 여기에 창을 내리고 있대. 됐니? 예.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그 아래가 또 있대. 아래 갔더니 뭐가 있냐면 작은 시내. 됐죠? 그 작은 시내가 뭐라냐? 물방울을 굴리고.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럼 요거는 뭐 우리가 좀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쭉 썼는데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이 창을 막 내리고 있고요. 무성한 갈대밭 돌다리 아래 작은 시내가 있으면 이 작은 집이나 작은 시내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좀 더 가까워진 거지. 이해갔나요? 아, 좀 가깝게 이동되고 있네. 그 다음 물방울을 굴리고 있다. 이 물방울을 굴린다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물방울을 굴린다라는 거는 소리 같아, 소리. 됐죠? 네. 근데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시각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 이해갔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우선은 청각으로 맞춰놓자 우리. 청각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자료를 막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어디는 시각이라고 해놓고 됐지? 어디는 청각이라고 하는데 청각이 조금 더 우세해. 알겠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자, 그 다음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에. 자, 안개가 자욱한. 아까 여기서부터겠죠? 산엽촌의 하이한 곳에. 그죠? 안개가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뭐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원지의 벤치 위에 한낮의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요 벤치 위에 현재가 아니야. 한낮이 한낮. 됐죠?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됐죠? 그러니까 벤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무엇이 남아있냐면 첫 번째로는 가벼운 웃음. 두 번째로는 시드른 꽃다발. 요것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네. 적었어? 네. 자, 그럼 봐봐. 안개가 있는 화원지 벤치 위에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이니까 요거 이 가벼운 웃음까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웃음 그냥 요것만 보자. 웃음 꽃다발이라고 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래 여기는 뭔가 생동감 있는 모습이 넘치는데 그런데 앞에 시들은 꽃다발 됐죠? 가벼운 웃음이야. 그럼 이제 시들었다라는 게 앞에 낮에는 시들지 않았는데 지금 저물녘까지 쭉 온 거잖아.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시간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 이해갔지? 그러니까 지금은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진 상태인 거니까 현재 시들은 현재에 초점 맞춰야 될 거야. 그러니까
꽃다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낮에서 저녁까지 왔으니까 시들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생동감 넘치던 것이 저녁이 돼버리니까 흩어져 버린 모습이 돼버린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느낄 수 있는 거냐면 공허함. 됐지? 낮에 뭔가 막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그지? 뭔가 이제 그런 생동감 있는 모습이 있다가 저녁 되니까 다 사라졌다. 되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 다음 대상은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야. 그리고 살펴봤더니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지는 건 괜찮은데 가벼운 웃음이 흩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킨, 특히 시각화를 해버린 거죠. 됐지? 웃음이 흩어져 있다. 웃음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공감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지? 예, 웃음이라는 건 청각이니까 그것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청각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해서 요게 공감각이 가능하지. 그죠? 예. 그렇지. 청각이 시각화가 된 거지. 그래서 한낮의 웃음소리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고요와 정적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지. 아직 학교에 수업 안 했지? 수업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해준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 알겠지?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봅시다. 흩어져 있었다. 흩어져 있다. 자, 그 다음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외인 묘지. 묘지 어두운 숲을 뒤엔, 어두운. 이미지들이 다 어둡죠, 그죠? 묘지도 사람의 죽음과 관련 있는 거니까.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있다. 자, 어두운 숲풀이 있고요. 그 뒤로 풍경이겠죠? 풍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인의 묘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대체 그 묘지 뒤에 있는 숲풀이 있는데 거기 어둠이 쫙, 그죠? 깔려 있는 상태에 숲풀 뒤에 뭐가 내리고 있냐면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자, 그럼 이거 잠깐 이어지긴 하지만 멈췄다가 외인의 묘지가 있고요. 뭔가 어두운 상태고 숲풀이 있고 거기에 밤새도록이니까 뭐야? 시간의 경과를 또 느낄 수 있죠. 그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야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있는 거니까. 자, 보면 무덤이 있고 여기가 어두운 상태인데, 그죠? 어두운 상태인데, 어둠 이렇게 씁시다. 별빛이 내리면 환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니까 환한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미지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도 바로 어떤 이미지랑 연결되는 거냐면 어둠의 이미지, 죽음과 연결되는 이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환하고 밝고 긍정으로 가기보다는 가느다란, 그죠? 별빛이 내리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쓸쓸하고 올신연스럽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그지? 그런 이미지를 다 만들어주는 거야. 자,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뭔가 쓸쓸,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쓸쓸, 애상, 우수, 뭐 이런 것들. 됐죠? 환하게 밝혀지지 못했어.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 공백한 하늘. 여기도 이제 하늘은 하늘인데 또 거기다가 공백한 하늘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이미지를 이걸로 또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공백하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허전한. 그지? 허전한 하늘. 자, 허전한 하늘.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 거기에 하늘에 촌락의 시계가 있대.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켜. 여인 손길. 자, 그럼 이거 뭐야? 의인화지, 의인화. 됐지? 네, 의인화. 의인화. 이 손길이 10시를 가리킨대. 가리키면 날카로운 곶밥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태색한 성교당의 지붕.
됐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뭐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그까지가 이제 날카로운 고탑 같은 것에 대한 보조관념의 원관념이겠지, 그지? 예. 그 지붕 위에 선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뭐 지붕이 뭐 날카로운 고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지? 자, 근데 그 날카로운 고탑, 고탑의 고자를 보면 높은 탑이 아니야? 높은 탑이 아니라 옛 고자, 옛 고자, 옛날 탑이야. 그 옛날 탑의 바로 어떤 모습? 퇴색한 성교단. 그러니까 퇴색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날카롭다 하지만 옛날 같다. 됐죠? 퇴색했다. 이런 이미지가 다 이런 거랑 연결되죠. 됐죠? 네. 성교당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있다. 자,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요거야, 요거. 푸른 종소리. 요거는 공감각 알지, 그지? 예,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 분수처럼이니까 뭐야? 직요법이죠. 근데 직요법인데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흩어졌다라는 건 구체화시켜 놓은 건데 어쨌든 푸른 종소리니까 종소리가 푸른색이 된 거니까 시각이 된 거는 맞아. 흩어졌다도 시각이니까 상관없겠죠.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종소리 하더라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요거겠죠. 잠깐만. 10시가 그러면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가 중요한데. 이해 갔니? 왜? 지금 시간으로 쭉 보면 시간 이동돼서 밤까지 왔는데 밤 10시인데 이렇게 어둡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는데 그게 푸른색이라고 한다면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변한 거야? 그렇지. 푸른색으로 변한 걸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낫겠지. 이해 갔나요? 아, 여기는 아침.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 그지? 예.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웨인촌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웨인촌이라는 도시의 변도를 밀려난 웨인의 마을, 그 촌락을 보면서 뭔가 쓸쓸하고 인간의 고독감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이유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조국의 모습을 됐죠?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 이해 갔니?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주고 있는 뭐 전체적인 정서가 분위기가 한쪽으로 통일되어 있긴 해. 고독감이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다를 향한 산마루. 바다 자체가 쓸쓸함을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좀 없는데. 그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이니까 이 산마루길 자체는 뭔가 이상을 뭐 추구한다? 여기가 답답한 공간일 수는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긴 하고. 그 다음 이쪽. 한낮 소녀들이 남기고 간 웃음이나 꽃다발 같은 경우가 약간 긍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있다 없다? 없는 대상이지. 언제니까? 한낮에 남기고 간 거니까. 이때 갔다라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야, 과거. 이해갔지? 과거. 중간중간 이게 하나씩 부드럽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과거. 동사에 여기에 붙으면 과거야. 알아듣겠지?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 시들은 꽃다발이 지금 흩어져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흩어지어 있다. 완료. 이해갔지? 그러니까 소녀들이 남기고 간 거 동작은 끝났고 그 이후에 남겨져서 흩어져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죠. 정적인 이미지로 보시면 돼. 이해갔죠? 중간에 이미지들 막 한다면 요거는 동적이겠지. 물방울을 이제 굴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 움직인다라는 형태로 본다, 창을 내린다라는 형태로 보면 동적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동적이라는 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아. 그래서 근경인 형태로 왔을 때는 움직임이 조금 작게 이루어지곤 있고 별빛이 내린다라는 것도 실제는 동적인 이미지가 주어져 있지만 볼 때는 그게 동적인 건 아니지. 이해갔지? 근데 시간의 경과라는 쪽으로 계속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시간의 흐름을 뭔가 별빛이 내리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 시각이 중심이야. 그래서 시각이 중심으로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청각 있는데 이건 공감각으로 가야 되는 상태니까 청각으로 단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우리 피아노 기억나요? 피아노. 피아노를 치니까 그것이 물고기처럼 튀니까 이미 소리인 것이 시각으로 변했다고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물방울을 굴린다라는 게 청각인데 소리가 나는 건데 굴린다라고 만약 이걸 시각으로 해놓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감각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감각을 쫙 규정할 때 명확해지는 건 딱 요거. 요거 하나, 그지? 요거 하나. 됐나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 됐죠? 그런 정도가 조금 느껴질 것 같고. 그 다음 촉각 있는 거. 요거. 그지? 후각이나 미각 같은 건 없어요. 이해가지고 후각이나 미각 같은 건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혹시 있나요? 없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레인촌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가 됐네.